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공고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공립학교에 한인사회 이미지를 나타낸 벽화가 들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제 정상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 카운티가 일부 주민들에게 매달 $1,000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오늘 마스크 착용 지침을 수정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실외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If you are fully vaccinated, you can start doing the things that you had stopped doing because of the pandemic. 다만 의료시설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는 비즈니스, 또 비행기와 버스, 기차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계속 유지됩니다. 특히 CDC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DC는 팬데믹 상황이 악화하거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언제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전역 곳곳에서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백신을 맞으면 정상화 복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들이 줄지었던 백신 접종소에 이제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에 이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역시 12살에서 15살 사이에 대한 코로나19 접종 권고를 결정하면서 미 전역 곳곳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을 맞는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뜬 모습입니다. I really wanted to get out, and so I'm excited because, especially since it's summer, I can enjoy it with my friends. The last one out of my family, and I'm really happy I got it. No hesitation, and hopefully I can travel easier. 1년 넘게 진행된 온라인 수업에 학부모들도 지치긴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으로 마음을 졸였던 학부모들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To be able to not worry about it and have it in my mind and walk around and be able to check people's work and help them with whatever they're doing, not worry about keeping so much distance in between us. 하지만 자녀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부모들과 백신 접종에 두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Yeah, when I got the call to leave in Spanish class, they were all like, "Where are you going?" And I'm like, "I'm getting the vaccine." And they're like, "Really?" They were all kind of like confused, and I think they were kind of skeptical about getting the vaccine. 보건 전문가들은 소아과 연령대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은 더 이상의 감염과 변이 확산을 막아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나 사망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백신을 맞는다면 올여름 스포츠와 여름 캠프에서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정상으로의 복귀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한인타운의 공립학교 벽면에 한인사회와 한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벽화가 들어섰습니다. LA 교육부와 한인 커뮤니티가 최초로 추진한 프로젝트로 타인종들에게 한인타운을 알리고 함께 성장하자는 메시지도 전달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Ready? 3, 2, 1. LA 한인타운 공립학교에 한글이 새겨진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빛바랬던 벽면은 알록달록한 색깔의 그림이 가득 찼고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이미지도 담겼습니다. LA 교육부와 한인사회가 함께 추진해 완성한 벽화 설치 프로젝트입니다. Joy, you have brought color, you have brought
really a journey and a story that you are telling on the murals and the walls of our school to students. So thank you for that. 단순한 벽화가 아닌 그림 하나하나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동반자로 성장하자는 평화적인 의미를 비롯해 다양한 색깔을 통해 인종 간 구분과 차별 없이 미래를 함께하자는 메시지도 강조했습니다. Diversity through the use of different colors to promote the different people. Showing the historical architecture of Koreatown and the different colored children. 이 같은 캠퍼스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등교와 대면 수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전교생이 488명 중에서 한 120몇 명이 지금 학교에 온다고 합니다. 아마 이 벽화 때문에 좀 더 많이 학생들이 오면 더 반가운 일이 되겠고. LA 총영사관은 벽화를 통해 한인 사회와 한국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교사 노조가 올 가을부터 전면 등교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교사연맹의 랜디 와이 같은 회장은 전국 학교의 절반만이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며 가을 학기부터는 모든 학교가 문을 열고 주 5일 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공립학교들의 대면 수업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웹사이트 리턴 투런 트래커에 따르면 100% 대면 수업을 전환한 주는 플로리다와 아이오와 두 곳뿐입니다. 와이 같은 회장은 대면 수업 재개의 위험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며 새학기 직전 올 여름 안에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이 가동을 재개한 가운데 송유관 업체가 해커 집단에게 거액을 지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태가 곧 진정될 거라고 밝혔고 치솟았던 기름값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주유소 앞 길게 늘어선 대기 행렬, 기름을 받을 순서를 두고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을 당해 일주일간 공급이 끊기자 사상 초유의 사재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he drivers, don't panic, number one. But this is a temporary situation. As I said, we expect the situation to begin to improve by the weekend and into early next week. 이틀 전부터 송유관 재가동을 시작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운영사도 정상화까지는 시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범죄 단체에 송유관 정상화의 대가로 500만 달러, 우리 돈 56억여 원을 지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금액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전달됐고 미 연방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FBI는 지난해 급부상한 신생 해킹 단체 다크사이드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다크사이드도 자신들의 소행이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유럽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다크사이드는 지난해 8월부터 80개 이상 기업을 해킹해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해킹 공격을 받아 가동이 멈췄던 콜로니얼 송유관은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8,850km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루 공급량만 250만 배럴, 동부 해안 일대 석유 공급의 4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콜로니얼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치솟았던 미국 유가는 크게 떨어지며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이 최근 며칠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정보 제공업체인 게스버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 이상이며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LA 다운타운의 일부 주유소에서는 갤런당 $6 이상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급증한 수요로 인해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메모리얼 데이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는 올해 메모리얼 데이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 5센트였던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홀리 미첼과 슐라쿨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주민 최소 1,000명에게 매달 $1,000를 최대 3년 동안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직 초기 단계로 대상자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이 실제 시행될 경우 총 3,6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LA 카운티 외에 워싱턴, 미네소타, 뉴욕 등 여러 주에서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회복과 함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중고차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JD 파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중고차 평균 판매 가격은 25,500달러로 지난해 1월 비교해 16.7% 상승했습니다. JD 파워는 중고차 평균 판매 가격이 25,000달러 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신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고차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 생긴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업계 측은 공급 부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은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되어야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가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고 반증오범죄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로 한인사회에 할인 혜택과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리프트는 최근 빈발하는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시안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무료 혜택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LA 한인회와 KYCC, 미주 아태 노인센터 등 한인, 아시안 단체와 함께 진행하며 가수 CL 등 한국 연예인도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LA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은 한인들을 위해 조만간 한국어로 작성된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북가주 지역에서 발생한 아시안 노인 폭행 사건의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세니 앤드로 경찰국은 지난 8일 산책 중이던 80대 아시안 노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1살 어린이와 17살 청소년을 각각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1살 용의자는 절도와 차량 탈취 등 다양한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이전에 발생한 연쇄 절도 사건과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많아도 용의자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라스베가스 카지노 업체들이 정상 운영 재개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바다 도박통제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근거로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와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등 대형 카지노 운영사들에 대한 영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라스베가스의 중심인 스트립과 인근에 위치한 대표적 주요 리조트들은 카지노를 수용 인원 100%를 채워 운영할 수 있으며 거리두기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하지만 리조트 내의 식당과 수영장 그리고 공용 실내 공간에서는 3피트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한편 윈과 앙코르, 코스모폴리탄 등의 카지노들은 직원들 80%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74억 달러를 투자해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 SK 같은 기업들도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분야는 크게 3개입니다. 전기차, 수소인프라, 그리고 도심항공 교통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지난달 직접 미국 엘레베마의 현대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투자 결정을 앞두고 현지에서 최종 점검을 한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오는 18일 이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도 곧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G와 SK 역시 배터리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한국의 기관 산업들이 줄줄이 미국으로 가는 셈입니다. 기업들의 이런 선택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관용차 44만 대를 전부 전기차로 바꾸라고 지시했는데 부품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사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자동차 노조는 아예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생산 전기차는 미국에서 팔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자국산 우대 정책은 중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야도 전기차는 물론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문제는 국내 고용입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해외로 내보내면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넘어서 국내 일자리 보호로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모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자동차를 팔 때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비트코인 띄우기에 앞장섰던 머스크의 입장 변화에 투자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을 적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20% 뛰었습니다. 3월엔 테슬라를 살 때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머스크의 띄우기에 비트코인은 2달 새 약 3,600만 원에서 한때 약 7,7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머스크가 돌연 입장을 바꿔 테슬라 결제에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15% 넘게 폭락했습니다. 다른 가상화폐들도 덩달아 하락했습니다. 머스크의 변덕에 투자자들은 시장 조작을 일삼는 거짓말쟁이, 테슬라 구매를 중단하겠다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기를 지금 브랜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이익들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인생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안 받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전기를 너무 많이 써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에너지를 덜 쓰는 다른 가상화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눈 감아온 환경 문제에 대한 사내외 압박이 있었을 거란 분석과 함께 환경 문제는 핑계일 뿐 또 다른 가상화폐를 띄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물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A씨의 행적 중 확인되지 않은 42분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손정민 씨가 숨진 시간은 특정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2-3시간 이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손 씨의 머리에 있는 2개의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약물 반응도 없었습니다. 6개 그룹 9명의 목격자를 조사한 결과 2사람의 행적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사람이 사고 당일 새벽 3시 38분까지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손 씨는 주로 누워있거나 앉아있었고 A씨는 구토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이 중 한 목격자는 새벽 4시 20분쯤 원래 있던 돗자리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가방을 메고 혼자 자고 있는 A씨를 보고 다가가 깨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누군가 자신을 깨웠다는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2사람이 함께 있는 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새벽 3시 38분, 그리고 A씨가 혼자 발견된 건 42분 뒤라 경찰은 이 42분 동안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 시간에 한강 공원을 출입한 차량 154대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실종 당일 새벽 손 씨를 찾기 위해 A씨 가족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타고 온 차량의 블랙박스도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타이베이를 포함한 대만 전역에서 전력 공급망 이상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만중앙통신사는 지난 13일 오후 2시 37분쯤 가오슝시의 고압 변전소에 문제가 생겨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외부에 공급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변전소 복구까지 6시간가량 지속된 이번 정전으로 400여만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전기가 우선 공급되는 관공서와 공항, 철도는 정상 운영됐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보훈병원에 입원한 참전 용사들을 안락사하도록 한 간호조무사 레타 메이 씨에게 7회 연속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여군 출신의 46살 메이 씨는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병원을 찾은 80대에서 90대 참전 용사 7명에게 치사량의 인슐린을 주사해 저혈당을 일으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제대로만 치료받았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일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보훈부 감사에서 메이스는 피해자들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인슐린을 투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부의 유혈 진압이 멈추지 않고 있는 미얀마에서 미스 미얀마 출신 여성이 투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검은 티셔츠 차림에 소총을 메고 있는 이 여성은 지난 3월 태국에서 열린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에 미얀마 대표로 참여했던 타 테텟입니다. 테텟은 지난 11일 쿠데타 100일을 맞아 총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들을 올리며 미얀마를 구하기 위해 반격해야 할 때가 왔다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반격할 것이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3월에는 미스 미얀마의 한 레이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눈물로 호소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으로 늘어 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 뉴욕 양키스의 코치진 3명과 보조 스태프 등 백신 접종을 마친 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날 필 네빈과 레리 윌리치 코치가 양성 반응을 보여 구단은 전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에 미국 뉴욕주 보건부는 양키스 구단 내 집단 감염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힘을 모아서 강에 빠진 차에 탄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강에 빠진 차, 시민들이 구조입니다. 중국 남부의 한 도로인데요. 갑자기 흰색 차 한 대가 비틀비틀 차들 사이로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강에 빠집니다. 당시 차 안에는 여성과 그녀의 어린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위기일발 상황.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 3명이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차례로 강물에 풍덩 뛰어듭니다. 이들은 합심해 모자를 차 밖으로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자신이 운전하던 차가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는데요. 중국 인터넷 기업이 알리바바는 모자를 구한 3사람에게 각각 상금 10,000위안, 우리 돈 약 175만 원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의 소고기 사랑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황당한 소도둑이 딱 걸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운반 트럭 전복, 염치 없는 소도둑입니다. 좁은 차량 트렁크에 어떤 동물을 억지로 구겨넣은 모습인데요. 알고 보니 훔친 소랍니다. 지난 12일 아르헨티나의 한 도로에서 65마리의 소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트럭이 전복되자 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문제의 소 절도 사건이 이 틈에 발생한 겁니다. 소를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됐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이 승용차를 끌고 현장에 달려가 소 한 마리를 트렁크에 싣고 가다가 딱 걸린 건데요. 사진으로 봐도 정말 어이없는 상황.
현지 경찰도 승용차 트렁크에 소를 싣고 가는 도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네요. 기상이변이나 지진 같은 현상은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감지를 한다고 하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종말의 징후? 하늘에서 쥐가 내려와요. 곡물 저장 창고와 연결된 호수에서 검은색 물체가 비처럼 하늘에서 우수수 쏟아지는데요. 주먹보다 큰 크기의 이 물체는 바로 쥐입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한 농장에서 촬영한 건데요. 수천 마리 쥐떼가 나타난 이유, 날씨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호주에는 비가 많이 내려 날씨가 선선해졌고 가을이 오면서 쥐 번식에 유리한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건데요. 실제 한 농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밤에는 수천 마리의 쥐가 뛰어다닌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쥐떼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물론 전염병 우려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내놓고 쥐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미끼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펄펄 끓는 화산을 감상하면서 1000도가 넘는 용암이 구워낸 피자를 맛볼 수 있는 피자집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용암불이 더 맛있나? 마그마에 구운 피자입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용암 위에 네모난 팬이 올려져 있는데요. 안을 보니 토마토 소스에 고기 조각 등 각종 토핑을 얹은 먹음직스러운 피자가 익어가고 있죠. 과테말라 3대 활화산 중 하나인 파카야 화산의 문을 연 피자집입니다. 처음엔 화산 산비탈에서 피자를 구워 팔았다는 피자 가게 주인. 당시 장사가 안 돼서 파리만 날렸다고 하는데요. 화산이 반전의 기회가 됐다죠. 지난 2월 파카야 화산이 폭발한 후 넉 달째 분출이 멈추지 않자 해외 언론에 소개돼 홍보가 됐고요. 용암이 강처럼 흐르면서 피자를 구워낼 천혜의 오븐까지 갖게 된 겁니다. 용암에 구운 피자에 대해 한 관광객은 피자에서 마그마의 바삭함이 느껴지는 것 같다며 과테말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피자라고 극찬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3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